30대 중국 동포가 사소한 시비 끝에 사람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면서 이 남성의 추가 범행이 드러났는데 불과 몇 시간 전에 또 다른 남성을 살해한 것이었습니다. 불과 4시간 만에 2명을 숨지게 한 아주 충격적인 사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동포 남성이죠. 언제 어떻게 체포가 됐나요? 중국이 아니죠.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처음에는 30대 회사원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자는 그 건물의 경비원인데요. 이때가 지난 14일 밤 11시 40분쯤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중국 동포 남성 김모 씨, 30대 남성 김모 씨를 체포했는데요. 구속 상태로 경찰의 조사를 받아왔는데 체포된 지 닷새 만에, 그러니까 그제죠. 이 남성의 추가 범행이 드러난 겁니다. 옥상에서 한국인 남성을 살해하기에 앞서서 한 건의 살인을 더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자신이 머무르고 있던 고시텔 옆방에 있는 또 다른 중국 동포를 흉기로 살해한 겁니다. 그런데 두 범행 사이에 걸린 시간 불과 4시간에 불과했습니다. 일단 옥상에서 남성을 살해한 사건부터 좀 살펴보죠. 왜 일면식도 없는데 30대 회사원을 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의자 김 씨는 경찰에서 그렇게 진술했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내가 술을 한 잔 마시고 있는데 피해자가 올라와가지고 본인한테 시비를 걸어서 홧김에 살해를 했다. 네. 너 누구냐고 따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홧김에 살해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본인은 얘기했습니다.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숨진 30대 남성 같은 경우는 이 건물에 있는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었는데 담배를 피우려고 옥상에 올라갔다가 변을 당한 걸로 알려졌죠. 그러면 아까 이제 오전환 차장이 말한 그 고시원에서 머물던 그 남성 같은 경우는 어쩌다가 살해를 당한 건가요? 시신이 발견된 게 그제 오후 1시쯤입니다. 이미 체포된 김 씨가 살고 있는 고시원 원장이 김 씨의 옆방에서 50대 중국 동포가 흉기에 찔려서 숨진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어떻게 발견됐냐면 이 숨진 50대 중국 동포가 단기 계약으로 이 고시원에 머무르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단기 계약을 연장할지 아니면 고시원을 나갈지 확인하려고 전화를 아무리 해도 받지 않으니까 직접 방으로 찾아갔다가 시신을 발견한 건데요. 그러니까 김 씨는 고시원 바로 옆방에 있는 이웃 중국 동포를 살해하고 다시 4시간 만에 불과 300m 떨어진 건물 옥상에서 다시 한국인 회사원을 살해한 건데요. 말씀드린 대로 두 건의 살인의 사이에 있던 시간 간격은 4시간에 불과했죠. 중국인 남성, 50대 남성을 먼저 살해하고 다른 건물로 가서 30대 남성을 또 살해한 겁니다. 4시간에 불과했고요. 일단 50대 남성을 발견했던 고시원 주인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더 있을지 오늘 이제 나갈지 그 확인차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문자도 보냈는데 문자도 답변이 없고, 그래서 이제 확인하러 와서 녹음을 하고 이제 보니까 불은 켜 있는데 기체가 없어서 이제 문을 열어봤죠. 그랬더니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 동포가 첫 번째 살인, 그러니까 50대 남성을 살해했다는 것은 두 번째 살인까지 저지르고 나서 경찰 조사에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지 첫 번째 살인 직후에 드러난 것은 아닌 거죠. 5일 뒤죠. 그러니까 13일, 19일입니다. 그러니까 13일 날, 19일 날. 19일 날 이분은 이제 살해당하신 거고, 19일 발견이 된 거죠. 발견이 된 부분인 거고, 19일 부분에서도 되는 거니까 실제로는 이것이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용의자를 확인한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금천경찰서 같은 경우는 강력팀이 이게 좁으니까 얼굴을 확인하는데 전파되는데 빨리 전파됐기 때문에 아마 이건 확인했을 겁니다. 두 살해 시점의 간격이 너무 좁아요. 4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보통 사람을 살해하고 나면은 좀 움츠러들거나 도망가기 마련인데 어떻게 또 다른 사람을 살해할 생각을 했나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살인이 오후 6시 46분이고 두 번째 살인이 오후 11시 2분이거든요. 4시간 조금 떨어진 시간인데 그 중간에 있었던 이 사람의 행적이 또 놀라워요. 이 사람이 중간에 첫 번째 살인을 하고 나서 흉기를 구입했어요. 그런 다음에 고시원에서 300m쯤 떨어진 빌딩의 옥상으로 올라가서 술을 마시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두 번째 살인 관련해서 시비가 붙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행적
흔적을 보면은 딱 흉기를 들고 있으면서 나 술 마시고 있으면서 누구 나 화났어. 지금 누구다 나한테 한번 걸려봐. 가만 안 둘 거야. 뭐 이런 심리로 보여집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처음 중국 동포 50대 중국 동포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흉기가 파손이 됐고 그런 다음에 다시 나와서 추가로 흉기를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사람을 죽이고 새로 흉기를 구입해서 두 번째 살해 장소로 갔다. 본인은 우발적이라고 주장을 하죠. 그렇지만 흉기를 이미 사러 갔다는 것은 아마 살해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 목적이 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주 목적이 자기 옆방에 살고 있는 시끄러운데 공격을 하게 되면 분명히 자기가 용의자로 노출이 될 부분인데 사실은 핵심이 사실은 원래 처음 발견된 회사원에 대한 혹시라도 예를 들면 청부살인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이었다고 하면은 첫 번째 살인은 청부살인, 원래 발견된, 나중에 발견됐지만 원자 살인하는 네. 부분은 우발적인 부분. 고시원에서 일어나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아구가 맞아질 수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왜 그러냐면 두 번째 살인을 할 때 칼을 다시 샀다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사실 칼을 산다는 것은 원래 있던 걸 보충한다는 의미니까 무엇인가 작정했다는 생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두 번째, 그러니까 발견되긴 첫 번째 부분이 주요한 목적이 아닐까라는 추정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유가 정말 너무 사소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본인이 말하는 것은 고시원에서는 소음 때문에 그랬고 두 번째 옥상에서 이제 발생한 살인 같은 경우는 홧김에 그랬다. 예. 그러니까 이 동기도 분명히 따져봐야 되는 거는 분명해 보여요. 저는 이 사람 그 신속하게 두 번째에서 검거되지 않았으면 연쇄살인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밝혀진 내용으로 보면 특별한 이유도 없고 아무나 분풀이성으로 지금 막 공격하면서 사람을 살해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은 분명히 들고요. 평소에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흉기를 소지하고 다녔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첫 번째 범행하는 과정에서 파손되니까 보충해서 다시 사잖아요. 그리고 또 범행을 하는 거 봐서는 그런 건데 경찰이 그 당일날 바로 이제 그 검거하고 난 다음에 옥상 네. 사건 나고 난 다음에 원래는 그 사람 집에 가서 주거지에서 이제 그 압수수색 같은 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당일날 이제 그거 하려고 했더니 만취 상태에서 횡설수설하고 그리고 묵비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바람에 술이 깬 다음날 이제 그 집에 가서 압수수색을 하기로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일 만에 발견을 했습니다. 고시원은 달방으로 있기 때문에 행적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흔히 말하는 주민등록이 된 것도 아니고 중국 동포이기 때문에 어디서 사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얘기하지 않으면. 혹시 중국 동포 뭐 정신적인 문제는 없나요? 네, 본인의 경우는 지금 봤을 때는 육안상으로는 사실은 정신질환 치료 경위는 없는 걸로 보인다고 합니다. 조현병 치료 이력도 없고 정신과 네. 치료 이력도 없고 일단 입국한 지 한 달 정도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입국한 뒤에 이 남성이 어떤 행로로 지금 계속 지내왔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처벌을 받아야겠죠. 이 4시간 만에 2명을 살해한 김 씨. 처벌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제가 다른 예에 비추어 볼 때는 1심에서는 사형, 2심에서는 무기징역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2건에 벌써 살인 행위를 했다는 게 너무나 명확하고 경찰에서는 아마 뭐 살해의 동기라든지 입국 경위, 살해 방법에서 추가 조사를 한 다음에 검찰로 송치할 예정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형 집행을 할 수는 있지만은 이게 너무 장기로 돼버리면 가족들이 면회를 하기도 곤란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용자 이송 조약을 맺은 나라에 대해서는 중간에 이렇게 본국으로 이송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건 중국에서의 정권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살펴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제대로 된 죗값을 치르길 바라겠습니다.